안녕하세요. PyQt5가 머신러닝을 만났을 때 시각적 학습의 새로운 차원. 오늘은 PyQt5로 RightGBM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GBM 모델은 고차원의 빅데이터 특성을 가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앙상블 모델로 리프와이즈 트리 분할 방식을 사용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해 갑니다. XGBoost 대비 빠른 학습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모리 사용량도 낮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형 변수의 자동 처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핫 인코딩 없이도 최적 분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모델입니다. 단점으로는 10,000건 이하의 빅데이터가 아닌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는 오버피팅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ghtGBM 모델의 사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RightGBM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하고 에스티메이터, 러닝 레이트, 랜덤 스테이트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어 클래시파이어를 객체 선언합니다. 그리고 피팅을 통해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 나갑니다. 여기서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stimates는 생성할 트리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디폴트로는 100개의 트리가 구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닝레이스는 학습률을 이야기하며 작게 설정하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더 많은 트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맥스뎁스는 트리의 최대 깊이를 이야기하며 -1을 지정하게 되면 트리의 개수, 깊이 제한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nlives는 리프 노드의 개수로 리프와이즈 방식에서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부스팅 타입은 GBDT, DAT, GOS 등의 방식을 지원하며 기본으로는 GBDT를 활용합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타입입니다. 오브젝티브는 분류 문제에서는 바이너리 또는 멀티 클래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스팅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BDT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의 약자로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 부스팅 타입입니다.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여러 개의 약한 트리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시켜서 이전 모델과의 에러 레이트,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그레디언트, 즉 잔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트리를 추가해 나갑니다. 장점으로는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DAT입니다. DAT는 Dropout 및 Multiple Additive Regression Trees로 Dropout 기법을 도입한 방식입니다. 트리를 학습할 때 일부 트리를 랜덤하게 제거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오버피팅을 줄이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뉴럴넷에서 드랍아웃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아이디어입니다. 장점으로는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고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스입니다. 고스는 Gradient Based One-Side Sampling이라는 기법 부스팅 타입으로 그레디언트가 아주 큰 객체는 인포메이션 게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다운샘플링 시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 게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레디언트가 큰 객체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그레디언트가 오히려 작은 객체들은 랜덤 드랍하는 샘플링 기법으로 고스를 활용합니다. 우리는 정보량이 많은 샘플인 그레디언트가 큰 샘플에 포커싱하고 작은 샘플은 일부만 선택해 가는 기법이 이 고스라는 부스팅 타입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 수를 줄이면서 퍼포먼스를 유지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샘플링 기법으로 우리는 고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량의 빅데이터에서 매우 빠른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샘플링으로 인해서 그레디언트가 작은 데이터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스팅 타입의 특징 그리고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BDT, DART, GOS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BDT는 가장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타입으로 안정적이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빅데이터에서 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럼 GBDT 쓰시면 됩니다. DART는 드랍아웃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오버피팅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하며 단점은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고스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샘플링으로 데이터가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빅데이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 나가고자 할 때 고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일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클래스입니다. Q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는 우리가 생성할 이 윈도우를 이 앱상에 띄워서 이벤트 처리 룹을 구동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Q 위젯은 PyQt의 가장 베이직한 UI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위젯으로 우리는 이 Q 위젯을 상속받아 윈도우를 클래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Q VBox 레이아웃은 위젯을 수직으로 정렬하는 레이아웃 매니저입니다. PCA는 많은 피처들을 더 적은 수의 변수 피처로 요약하는 디멘전 리덕션 기법입니다. 그리고 LGBM,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앙상블 모델입니다. numpy는 고성능의 수치 계산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이며 벡터 연산, 행렬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파이플랫은 그래프 시각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QLabel은 텍스트 또는 이미지 라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위젯입니다. Figure Canvas QTag는 피규어 객체를 Qt 위젯으로 변환해주는 클래스입니다. Figure는 그래트의 전체 틀을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QPush 버튼은 클릭 가능한 버튼 위젯으로 사용자와 인터랙티브 작용을 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위해 처리하는 위젯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적절히 나누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 브리스트 캔서는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을 로드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Q 위젯을 상속받아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앱을 클래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이닛을 데피니션 해주어 사용자가 따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앱을 객체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이 클래스의 초기화를 수행해 줍니다.
슈퍼의 언더바 이닛으로 라이트 이벤트 클래시파이어 앱의 부모 클래스인 QWidget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닛 윈도우에는 유방암 데이터를 로드하고 라이트GBM으로 트레인 학습하고 그리고 하이퍼플레인 플랫 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쇼 윈도우에서는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앱의 윈도우 타이틀 그리고 또 윈도우의 크기 등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닛 윈도우의 구성입니다. 우선 QLabel의 브리스캔서 데이터로 라이트GBM을 학습하고 결정 경계를 시각화합니다를 문구를 가진 문구를 정의하여 설명 레이블로 레이블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LGBN 트레인 테스트 플랫이라는 문구를 가진 푸시 버튼을 하나 생성하여 버튼 변수에 할당합니다. 우리는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클릭 이벤트를 run 파이프라인 메소드에 연결해 주기 위해 커넥트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run 파이프라인에서는 클릭이 되면 트레인, 테스트, 플랫 3단계의 파이프라인이 구동되게 구성합니다. 이니 윈도우에서는 피규어 객체를 생성하여 가로 12인치, 세로 10인치로 피규어 객체를 생성하여 캔버스에 객체 할당하여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브리드 캔서 유방암 데이터를 로드하여 X와 Y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로드하고 PCA로 컴포넌트를 이루해서 2차원으로 차원 축소하여 P 트랜스폼으로 X 데이터를 차원 축소해 줍니다. 그러면 라이트지뱅 클래스파이어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estimate 200 그리고 running rate는 0.1 그리고 max depth는 -1로 해서 무한대로 해주고 랜덤 스테이트는 재현성을 위해 1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파이어를 생성하여 앞에서 생성한 트레인 테스트로 7대3으로 분류한 트레인셋에 대해서 피팅을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서는 클래시파이어 스코어를 통해서 텍스트 셋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계산하고 레이블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경계 시각화입니다. 결정경계 시각화를 위해서 우리는 메시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predict를 수행해 메시 그리드 좌표에 대해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reshape를 통해서 예측 결과를 메시 그리드 형태로 변환해주고 색상을 악성은 붉은색으로 양성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 컨터플롯의 학습 데이터를 결정경계 시각화를 위해서 컨터플롯의 X와 YY 짓들을 표시해 줍니다. 알파는 투명도입니다. 그리고 마커를 O 마커로 네이블은 트레인에 각각 앞에서 살펴한 네이블을 악성인지 양성인지 표시해주는 이 네이블로 표시해주고 스캐터 플롯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 주어 라이트GBM 결정 경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터 데이터셋의 시각화입니다. 테스터 데이터셋도 트레인 데이터셋과 유사하게 컨터 플러스로 1행 2열의 두 번째 열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결과에 바로 옆에다 표시해주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캐터 플러스를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결정 경계를 다음과 같이
타이틀 표시한 후 캔버스에 드로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화면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화면 레이아웃은 QV박스 레이아웃으로 메뉴의 레이블, 안내 문구, 그리고 버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버튼, 그리고 캔버스의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결정 경계를 보여주도록 하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우리 윈도우에 셋 레이아웃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쇼 윈도우입니다. 쇼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타이틀을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앱으로 해주고, 리사이즈 해주고, 쇼를 해주어 창이 보이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우린 Q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생성하여 앱을 선언하고, 그리고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생성해 윈도우 변수에 할당한 후 앱 익스큐션을 해주어 우리의 앱을 구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앱의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라이트GBM 모델로 결정 경계를 보여줍니다. 붉은색은 악성인 포인트들, 그리고 초록색은 양성인 포인터들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선이 아닌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VC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쫙 보여졌는데 라이트GBM 모델에서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에 변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악성과 양성에 대한 데이터 성능이 잘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액큐리시는 91%가 나왔으며, 그리고 PCA의 2차원 차원 축소를 통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시각화 가능한 형태로 변환했기 때문에 실제 분류는 2차원이 아닌 더 많은 피처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선형 결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이 선형이 아닌 곡선 형태를 나누는 것이 다음과 같이 곡선 형태로 나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위젯을 상속받아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 앱을 클래스 선언하고 이니 윈도우, 쇼 윈도우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니 윈도우에서는 레이블, 푸시 버튼, 그리고 클릭되었을 때 런 파이프라인이 구동하도록 하고 캔버스와 피규어를 선언해주고 레이아웃을 수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런 파이프라인에서는 트레인, 테스트, 플러스로 구성했고 트레인에서는 유방암 데이터를 로드하고 2차원으로 PCA 4차원 축소를 해 7대3으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서 라이트GBM 모델의 트레인셋에 대해서 모델을 피팅해 주어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테스트셋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 함수에서는 스코어를 가져와서 정확도를 뽑도록 하고 플랫 테스트는 결정 경계를 시각화하는데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두 개의 결정 경계를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실행에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유방암 데이터로 라이트GBM을 학습하고 결정 경계를 시각화한다는 안내 문구와 버튼이 하나 생성됩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루어진 결정 경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악성과 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